너나 잘하세요. 네, 오늘도 친절한 미숙 씨 나오셨습니다. 부산 참여연대 양미숙 사무처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뭔가 오늘은 이 로고송이 가을바람이 스산하게 부는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딱 어울리는 느낌이네 오늘따라 더. 바람이 살짝 부는데요. 네. 일단 첫 번째, 부산의 난개발 문제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시민사회가 부산시에 대한 비판을 계속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핀셋 특혜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어떤 겁니까? 예, 지구 단위 계획상 토지 이용 계획에 따라 연립주택만 지을 수 있는 지역인데요. 이 지역이. 근데 이 지역의 토지 소유자이면서 건설사인 그 토지 소유주가 아파트를 지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청을 했고 해운대가 변경을 위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연립주택 용지를 아파트 용지로 바꾸게 되면요. 원래 연립주택 용지는 4층 이하의 빌라만 건축할 수 있습니다. 근데 30층 이하의 아파트를 지을 수 있게 되고 100%였던 용적률도 250% 이하로 크게 높아집니다. 보통 높이와 용적률은 바로 돈으로 연결된다고들 하지 않습니까? 그치. 당연히 토지 소유주와 건설사, 여기는 이제 같죠. 토지 소유주가 건설사이니까 네. 수익이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변 지역과 달리 특정한 지역에만 지구 단위 계획만 변경해 기존 또는 주변보다 더 큰 수익을 가져갈 수 있도록 되다 보니 핀셋 특혜라는 그런 용어를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4층 이하 빌라만 건축할 수 있는 네. 연립주택 용지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지금 이곳은 좀 어떻게 사용되고 있고 변경 추진하게 된 배경이 뭡니까? 예, 이곳은 지금 현재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예. 주변에 아파트도 있지만 일반 주택들이 좀 많고요. 연립이나 그리고 주변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도 있습니다. 예. 거기다가 지하철역 부근입니다. 한 5, 6분 거리이기 때문에 되게 가깝죠. 네. 그러니까 이제 되게 지금 이제 투자 가치가 높다고 보이고요. 그러다 보니 이제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건설사의 요청이 들어왔고 예. 관련법상 해운대구는 이런 요청이 들어오면 이런 걸 심의할 수밖에 없다고 하고요. 근데 이제 이 곳뿐만 아니고 나머지 네 곳이 또 같은 바로 인근에 같은 용도 지역으로 묶여 있습니다. 근데 5곳 중에 건설회사가 소유한 부지만 부지인이 한 곳만 변경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게 그러니까 함께 묶여 있는 땅 중에서 일부만 지구 단위 네. 계획을 변경하는데 문제가 없는 건가요? 일단 지구 단위 계획에 대한 취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 도시나 군계획 수립 대상 지역의 일부에 대하여 토지 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며 그 다음 부분이 좀 중요하다고 저는 보여지는데 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면서 그 지역을 체계적으로 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것이 지구 단위 계획입니다. 그렇다면 핀셋 특혜라는 해운대구 자동 지구 단위 계획 변경이 이것을 통해서 체계적으로 도시의 기능을 증진시키고 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한다고 볼 수 있을지 좀 의문이 듭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연립주택 용지로 5곳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한 곳만 아파트를 지을 수 있게 해주는 것은 공정과 형평성에도 어긋나게 되는 것이죠. 이를 통해 주변도 변경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나머지 4곳도 당연히 아파트를 지을 수 있게 해달라 하지 않겠습니까? 특히 아파트가 많은 해운대가 결국 아파트로 뒤덮이는 도미노 현상이 발생할 수 있고요. 지금 저희가 뭐 우스갯소리로 좀 아픈 소리긴 하지만 부산을 노인과 바다의 도시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최근에는 여러 난개발 그리고 아파트가 많이 들어서면서 노인과 아파트 도시로 급속하게 변하고 있다라는 우스갯소리. 진짜 아파트 때문에 바다가 다 안 보이거든요. 예,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주변에 아파트가 있긴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은 주택이고요. 원래 이제 4층 높이니까 되게 좀 낮지 않습니까? 근데 만약에 해운대구가 건설사인 토지 소유주의 요청을 받아들여서 변경해 준다면 4개 동이고 530세대 30층의 아파트가 들어서게 됩니다. 이로 인해 주변 경관과의 조화를 이룰 수 없는 것은 말할 필요가 없고요. 인근 주택의 경관 그리고 일조권이 침해받게 되는 것 또한 당연한 일입니다. 앞서 얘기한 미관 개선과는 오히려 또 이제 상반되는 쪽으로 갈 수도 있는 거죠. 예. 근데 공공기관인 해운대가 특정 민간업체의 수익을 보장하면서 주변 지역민의 환경과 생활에 피해를 주는 결정을 하고 있다고밖에 볼 수 없고요. 공공기관이 지역 주민과 공익을
최우선해야 하지만 부산시를 비롯해 여러 구청이 이와는 반대되는 결정을 함으로써 본래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우리 이기대 아파트 들어설라다가 물론 이거 시행사가 최근에. 포기했기 때문에 뭐 무산됐긴 하지만 이런 경우가 허다한데 이번에 해운대구청이 또 이런 결정을 한다면 같은 사례라고 또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공공기관이 공익과 주민의 이익보다는 특정 건설사나 민간업자의 이익에 더 충실하다라는 비판에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입니다. 네, 뭐 토지 이용 계획이 이미 나와 있고 뭐 용도 지역도 네네. 나눠지는 데는 이유가 있는 건데 이렇게 네, 뭐 맞습니다. 손쉽게 바꿀 거면 말라 이렇게 지정을 하는 건가 하는 의문도 들고 예. 해운대구가 이렇게 하는 이유나 근거가 있을까 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지역만 지구 단위 계획을 변경하는 것인데 목적 이유 근거를 제가 봐도 딱 하나인 것 같아요. 이게 뭡니까? 요청을 했기 때문에. 이 거부할 수는 없고 예. 해야 되고. 예, 제가 볼 때 이제 만약에 정말로 지구 단위 계획을 변경하고자 한다면 주변에 필요한 시설이나 공공의 이익, 공익의 목적을 위해 건물을 짓는 것이라면 또 받아들일 수 있지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결국은 아파트를 짓기 위한 것인데요. 이런 이유가 지구 단위 계획을 변경하는 근거와 이유가 된다는 게 좀 안타깝고요. 결국 토지 소유자인 건설사가 아파트를 지을 수 있게 된다면 이 이제 토지 소유자가 200억 원의 공공기여금을 내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그럼 해운대구가 이 200억 원을 받기 위해 공공과 공익에 반하는 지구 단위 변경을 진행하고 있다라고밖에 판단할 수 없습니다. 이게 딱 뭐 각이 나온다고 얘기를 하는 게 200억 원이 적지 않은 금액인데 네네. 여기 이제 아파트 세우면은 초품아가 되는 거고 역세권이 네네. 되는 거니까 훨씬 더 이제 상승할 걸로 보고 이렇게 한다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공공기여금으로 적절한 겁니까 이게? 저희가 공공기여금은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사전협상제라고 예. 부산에만 특별히 공공기여협상제로 바꿔서 불리고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럼 건설사가 이 지역을 얼마에 사들이는지 한번 살펴보면 네. 이 토지를 사들이는데 1,400억 원 정도 들었다고 하거든요. 만약에 근데 건설사가 아파트 용지로 지구 단위 계획이 변경되었을 때 땅값만 1,400원 한 200억 정도 상승하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아파트를 짓거나 어떤 행위를 하지 않더라도 용도 변경만으로도 토지가가 200억 원 상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부산에서 논란되고 있는 공공기여 협상제의 공공기여와 비슷한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네. 공공기여 협상제도 계획상의 용도 변경에 따른 수익분만 다 공공기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보면 1,400억에서 200억 올랐으니까 200억 원을 이제 공공기여금으로 내놓겠다는 것입니다. 예. 그런데 개발 계획에 따른 차익 부분만 공공기여금으로 내거든요. 근데 이렇게 경관이 좋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인프라가 잘 갖추어져 있는 곳에 아파트를 짓게 되면 이 개발 계획의 이익뿐만 아니라 개발에 따른 그러니까 토지 상승뿐만 아니라 개발 이후에 분양가 상승으로 인해서 가져가는 수익이 훨씬 더 많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것이 어느 정도 기여를 해야 될지 이런 공공기여 협상제의 공공기여금뿐만 아니라 지금 이 사례에 공공기여금이 한 번도 공론화가 된 적이 없고 어떤 근거와 어떤 절차와 과정을 거쳐서 공공기여금이 확정되는지도 사실 불투명합니다. 그래서 아무도 지금 부산에 있는 어느 누구도 공공기여가 어느 정도가 적절한지를 모르는 상황이랍니다. 근데 건설사가 이제 계획대로 30층짜리에 4개동 530세대 규모의 아파트가 들어서면 지금 주변에 있는 53, 4단도 이전하거든요. 이전을 추진 중에 있고요. 그리고 지하철역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깝고요. 그리고 보통 아파트를 건설하면 학교 문제로 되게 논란이 있지 않습니까? 네. 갈등가. 근데 그치. 초중고가 다 있습니다. 근데 건설사는 부동산 시장 경기가 좋지 않아서 아파트를 짓는다 해도 400억이나 500억 정도의 이익이 날 것으로 보는데 근데 부동산 전문가들은 수천억 원의 수익이 날 거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건설사의 추정을 받아들인다고 하더라도 400억에서 500억 그러면 토지가 상승을 합치면 600억에서 700억 아닙니까? 네, 200억. 그러면 공평성과 형평성이 무너지고 주변의 환경을 악화시키는데 수익의 3분의 1
정도만 공공기여를 받는다. 이게 적당한지 한번 시민들께서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그리고 현재 연립주택에서 아파트 용지로 바꿨을 때 대한 공공기여 사출 기준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건설사가 임의로 비용을 산출해서 구청에 이렇게 하겠다고 제출한 거죠. 네. 그러니까 수익과 비율도 해운대구가 아닌 사업자가 한 것이기 때문에 어떤 근거로 적절하게 그러니까 비용을 산정했는지 판단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해운대구는 지역적 특성 거기다 주변의 각종 시설을 생각한다면 건설사가 생각하는 이익보다는 훨씬 더 많은 이익이 날 것으로 보이고요. 예, 예. 그렇다면 200억 원이 적절한 금액으로 보이진 않습니다. 그리고 예. 더 큰 문제는 공공기여금과 부산시 쫓겨는 해운대구의 도시계획 지구단위 계획을 바꿀 수 있냐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돈으로 제도와 법으로 정해놓은 이 전체적으로 주민들한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런 것을 변경하는 게 과연 정당한가 하는 겁니다. 주변과의 조화, 전체적이고 장기적인 도시계획으로 추진해야 할 지구단위 계획 변경을 특정 사업자의 공공기여금을 이유로 추진한다는 것이 근본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역사권의 초품화 입지가 이미 뭐 증명돼 있고 사실 네네. 너도 나도 수익성 보고 뭐 기여금만 내면은 누구나 개발할 수 있게 한다. 이러면 네. 사실 뭐 난개발 불보듯 뻔한 문제 그래서 아니겠습니까? 돈 많으면 아무거나 다 할 수 있다는 그러니까, 그런 논리. 예. 그러니까 예. 제도와 법이 그럼 필요 없다는 거죠. 근데 이를 부산 지역에서 이기대도 그렇고 이래 네. 특혜 논란이 계속되는 이유가 뭘까요? 일단 뭐 관에서는 부산시나 해운대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업자가 지구 단위 변경을 요청하면 이에 대해서 논의를 거쳐서 결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과정에 보면 이제 구에서는 도시계획 건축 공동위원회가 개최되고요. 근데 만약에 이 위원회를 통과하면 지구 단위 계획은 변경이 되게 되어서 사실상 아파트 건립이 가능해집니다. 이후에 부산시의 건축위원회 등에서 또 논의가 하지만 이거는 일반적인 아파트 설립 과정에 대해서만 논의하기 때문에 해운대구청의 도시계획 건축 공동위원회만 통과하면 아파트를 건설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과정에서 이런 논란이 계속 일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두 가지 정도를 지적하고 싶은데요. 먼저 부산시가 부산 전체 각 지역에 대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계획을 가지고 있냐는 것입니다. 해운대 신시가지가 부산 최초의 계획 신도시라고 알려져 그렇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도시가 전체적으로 또 통합적으로 도시 계획을 짰다고 하거든요. 예, 예. 그렇다면 지구 단위 계획을 변경할 때 전체적인 계획 속에서 지역의 특성을 고려해 부산이든 해운대구든 지구 단위 계획에 대해서 접근해야 하지만 공공기여 협상제 이번과 같은 이런 핀셋 특혜는 그렇지 않다는 점입니다. 네. 그러니까 부산시가 전체적이고 중장기적인 도시 계획을 가지고 각 지역에서 그것에 맞춰 그러니까 구가 그것에 맞춰서 지구 단위 계획을 변경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고 그렇다 보니 온통 아파트로 뒤덮이고 특정 지역만 주변과 조화롭지 못하게 아파트가 가로변에 보면 불쑥불쑥 튀어나와 있는 곳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게 발생하고요. 그러니까 부산시가 중장기적이고 조화로운 계획을 세우지 못하고 있다는 게 그 한 가지 이유라고 보고요. 또 나머지는 그런 과정에 참여하는 전문가의 역할과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LCT 특혜 난개발, 사전협상제 그리고 여러 가지 난개발에서 전문가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전문가들이 공공성과 공익에 충실하게 역할을 하고 있는지 좀 반성할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뭔가 정확한 제도와 그리고 또 우리가 다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또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부산 참여연대 양미숙 사무처장이었습니다. 오늘도 친절한 미숙 씨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맞습니다. 예, 밤낮으로 기온차가 큽니다. 감기 걸리기 쉬우니까 건강관리